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예랑이 바람 피워서 결혼식, 식장 잡기 모든 걸 파토냈습니다. 2주일 정도 지난 일인데 풀어보겠습니다. 전 29살이고 자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캐릭터 그리는 거랑 친구와 같이 하는 인터넷 쇼핑몰, 옷 디자인 만드는 것, 웹툰 채색 도와주는 게 주된 일이고 때때로 강의를 하거나 일러스트를 그리는 사람입니다. 한 달의 수입은 들쑥날쑥하지만 기본이 300 정도 되고 많이 벌 때는 5, 600까지 됩니다. 대학생부터 하던 일이 대부분이라 꾸준히 돈 벌어놨고 원룸에 살면서 돈 저축 계속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친구들이랑 어울려도 일이랑 공부 포기 안 하려고 밤새서 작업한 적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돈도 쓰지 않고 모아둡니다. 주말에는 알바도 열심히 합니다. 노력한 보상인 건지 저 혼자 살 전셋집 마련할 정도는 충분히 되고도 남는 여유분이 생겼습니다. 반면 남자 측은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10 정도 벌어요. 하지만 직업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았고 이 사람은 절 아껴주고 좋아해서 이 사람이면 될 것 같아 처음으로 결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같이 늙어가는 모습을 그렸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고 2년 반 정도 사귀었으니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왔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원래 결혼하기로 한 날 다음 달입니다. 상견례는 끝난 후 식장은 잡아놓고 드레스 보러 다니고 신혼여행 갈 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순탄해 보일 수 있고 저 역시 의견만 잘 맞추면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장과 드레스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갈 장소부터 갈라지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평수가 작아도 좋으니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한 곳으로 가고 같이 집을 마련하자였습니다. 남자도 알겠다 했고요. 근데 집을 마련하는데 남자가 모아둔 돈이 2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댁에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친정에서도 그러했기에 제가 남은 돈을 보태고 가정기구 괜찮은 것들은 원룸에서 쓰던 거 있으니 우선 그걸로 쓸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신혼집인데 새 걸로 싹 하면 어떠냐고 합니다. 결혼이고 새 출발이니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돼서 가정기구도 제가 사기로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사줄까? 라며 물어봤지만 제 결혼이고 막내딸 보내는데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걸 알기에 손 벌리기 싫었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후회가 된다라며 남친이 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어차피 결혼하는 거 남자든 여자든 더 잘하고 서로에게만 아끼면 되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해지자 예비시댁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 눈치를 보면서 밥솥 같은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기에 그냥 제가 사기로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댁에서는 뭐 안 해주신대? 라는 겁니다. 예랑이었던 작자가 눈치를 보면서 우리도 그럴 만한 여건 안 되는데 뭘 하니까 밥 먹다가 절 곁눈질로 훑으면서 에휴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넉넉히 사는 집에서 딸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너무한 거 아니냐 하면서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듣자마자 본인 아들 기죽을까봐 그런 말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님이 사주신 건 싫어도 받아야 하지만 집안 살림도 살 능력이 없으니 예랑이 저한테 기가 죽을까 걱정하신 모양입니다. 저희 엄마는 저 걱정해서 계속 신경 쓰시고 드레스 보면서 밤낮으로 인터넷 알아보십니다. 너도 이제 아내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더 힘들 거라며 공책에 가득 요리에 뭐가 필요한지랑 남편이랑 싸우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엄마 나름대로의 대처법 같은 거 적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빠도 살갑지는 않아도 무뚝뚝하게 딸 챙겨주고 결혼한다니까 저 몰래 엄마 있는 데서 걱정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가 술주정은 하지 않을지 못된 놈은 아닐지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입니다. 밥 먹는데 밥맛이 떨어져서 수저 내려놨습니다. 저도 성인이고 제가 돈 벌고 있고 돈 모아놨고 제가 경제력이 있는데 부모 손 벌리는 것도 싫어서 제가 샀으니 저희 부모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사귀는 중에는 가끔 만나면 살갑게 대해주시다 저러시니 연애랑 결혼은 진짜 다른 걸 느끼게 됐습니다. 괜히 울컥하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했습니다. 자리에 없어도 매정하다. 너네 집도 딸이랑 아들이랑 차별하지. 이런 얘기 들으니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제 눈치 보더니 그래도 먹어라 하면서 고기 같은 거 내미는데 이미 목이 메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과일도 먹고 가라는 거 약속이 있다면서 자리에서 일어서고 얘랑은 우리 부모님이 원래 좀 그러셔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 아들 기 못 피는 걸 왜 저한테 그러나요? 취업한 지 7년인데 2천 모아뒀다는 건 따지고 보면 한 달에 23만 원 저축하고 지가 더 안 한 탓이지 왜 아들 무능력한 걸 저럴까요? 그리고 나서는 얼굴 만날 때마다 제 옷에 신경 쓰면서 이건 얼마니 물어보고 가격이 비싸면 좀 저렴한 걸 입어야지 살림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서 궁시렁거립니다. 옷 크게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8만 원짜리 원피스 입었다고 저런 소리 듣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시 천천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잘해줘도 이 남자 가장으로서 믿고 의지할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축도 안 해. 돌이켜보면 거의 모든 걸 제가 정한 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이 없고 중요한 순간에 난 자기 의견에 따를게 하면서 저에게 거의 떠맡긴 것 같습니다. 결국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그랬더니 본인도 기분이 나빠진 건지 카톡 답장을 안 합니다. 답장해도 2-3시간 후에 하고 전화도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 정리 좀 해보자라며 이야기했더니 네가 다 알아서 해. 네 좋을 대로. 어차피 나 네가 할 거잖아. 안 그래? 빈정상하게 아니 꼬우듯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더 이 남자에 가까워질수록 실망감만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2주 조금 전에 본격적으로 파토내기 전 이름만 아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대학 후배? 친구? 그냥 밥 한 번 먹고 연락처 받고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튼 전화가 와서 의아했지만 받았는데 그냥 언니 잘 지내냐 궁금했다. 날 더운데 잘 계시냐? 요즘 어떻게 지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전 연락도 안 해본 사람이 이러는 게 무슨 목적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막 장단에 맞춰주다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친구한테 들었는데 결혼하신다면서요? 하는 거에 그렇다라고 하니 혹시 진짜 오해라면 죄송한데 정말 죄송한데요. 언니 혹시 그 남자분 이름이 땡땡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성은 물어보지 않았고요. 뭐 이게 친구가 나랑 친한 후배니 그 후배한테서 들은 건가 싶어서 의아해서 왜냐고 하니까 얼마 전에 번호를 따였는데 뭔가 잘 되는 듯 해서 친구한테 썸 타는 남자라고 말해주니까 저랑 결혼하는 남자랑 이름이 같다고 하는 거에 신기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흔한 편이라 동명이인인가 보다 하는데 나이도 34, 다니는 회사도 같은 회사.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나니 의심이 가서 후배가 SNS를 뒤져보니 그 남자 계정에 저랑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번호 따인 후배 친구는 SNS를 안 해서 그제야 알고는 충격받았고요. 옆에 후배도 있었는지 그 후배가 언니 오해하지 말라고 진짜 우리 둘이서 고민하다가 연락한 거니까 이건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았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미안해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화도 냈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만만하고 언니가 만만하면 이러냐면서 화내다 미안해하다 막 그랬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 일단 넋 놓고 듣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충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온몸이 떨려서 손으로 막 얼굴 쓸어 넘기고 물 마시고 핸드폰 진동 마냥 떨어대다가 어디서 번호 물었냐고 하니까 친구랑 신발 사고 화장품 좀 보러 가려고 정류장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번호 따갔다며 현재 사귀는 사람 없다며 연락 달라 그랬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더 이상 못 들을 것 같아 전화 끊고 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 만나고 배신감 느끼면서 이렇게까지 충격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다는 거, 절 사랑한다는 거, 저만 바라본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다는 소리였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할 새도 없이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애들은 이 와중에 그래도 결혼한다는데 결혼하고 나서 더 그럴까봐 괜한 오지랖 부린 거 아니냐며 미안하다고 계속 톡을 보내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톡으로 그 새끼랑 대화 나눈 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니 거의 한 달 전 내용부터 시작해서 막 쏟아지는데 진짜 핸드폰 부수고 싶고 속은 뒤엉켜서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이 안 나오고 말문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내 타입이다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보다가 중간부터 이상해지는 겁니다. 마음 진정시키느라 또 한참 걸려서는 물어보니까 심지어 사귄 지 13일 되었다 합니다. 후배 친구는 자신은 별로지만 상대가 적극적이어서 호감을 느끼는 정도인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사랑해 하며 카톡으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 캡처본 읽는데 그 기분 말로 설명 못합니다. 그 당일날 내 카톡들 다 씹고 전화도 안 받았으면서 지금 치는데도 화가 납니다. 기분을 말로 설명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준 카톡 캡처들 프린터로 다 뽑았습니다. 부모랑 같이 사는 그 인간이 회사 끝날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오니 차린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꺼림칙하고 불편한 눈으로 절 보는 부모들 지나쳐서 밥 먹고 있는 그 자식 머리 내려쳤습니다. 부모가 세상에 하면서 놀라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와서는 이젠 여기가 시댁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러고 내려친 게 아픈 건지 인상 쓰면서 뭐 하는 거냐고 버럭거리고 가만히 있다가 그 앞에 냉면 있길래 그 자식 머리에다 부어버렸습니다. 말 못하게 면을 입에다 막 넣어주고 말했습니다. 너 바람 폈더라. 사귄 지 얼마 안 된 예쁘고 귀여운 사람이 좋냐? 뭐? 사랑해? 근데 어쩌냐? 그 여자랑 친한 사람이 내 대학 후배인데. 너도 알지? 내가 몇 번 말했잖아. 이럴 줄 몰랐냐? 나쁜 놈아. 내가 다 해가니까 기분 좋고 돈 모은 것도 없는 네 비위 맞춰주니 만만히 보였냐? 우리 집에 열등감 쩔어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난리치더니 결과가 이거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악이 받쳤습니다. 평소 욕 쓰는 거 싫어하는데 있는 대로 소리 지르면서 손에 낀 커플링 엎어진 냉면 그릇이었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던져줬습니다. 나랑 하기로 한 결혼 모두 취소한다. 어차피 집도 내가 거의 해. 내가 다 해. 넌 한 게 없어서 손에 안 볼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뭐라 하던 말던 보라며 프린트 해놓은 거 친절하게 다른 여자랑 바람핀 아들 좀 보라고 손수 손에 쥐어주고 왔습니다. 그 뒤로 전화 오던 말던 그 다음날 예식, 여행사 뭐 복잡하게 해놓은 거 다 취소했습니다. 제 부모님한테 말하니 무슨 일이냐며 찾아오셔서는 괜찮냐며 제 걱정에 엄마 우는데 제가 불효자식 같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 엄마 울리고 그냥 너무 속상하고 뒤엉키고 마시지도 않았던 술들 찾아 마시고 이틀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남자인 줄 몰랐던 후배 친구도 저와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둘이서 실컷 욕하며 들이키다 골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다 취소할 줄 몰랐던 건지 제가 연락을 해도 안 받으니
며칠 전부터 살고 있는 원룸 앞을 기웃거리면서 손에 꽃다발 같은 거 들고 안절부절거리다가 내가 지나가면 제 이름 부르면서 너무 미안하다며 나 잘못했다고 막 비는 겁니다. 진짜 무릎 꿇고 울면서 그러길래 경찰 부른다 하니 가버리고 밤에도 찾아오고 원룸 이사 결정했습니다. 엊그제 제 원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 때문인지 막 누르고 들어오려는 겁니다. 술 마신 건지 문 밖에서 막 뭐라 그러고 덜컹거리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 부모님이랑 시간 더 보낼까 해서 부모님 댁 근처로 가기로 했습니다. 후배 친구한테 넌 어떻게 되었냐 물어보니 이야기 다 들었다며 미안하다고 잠깐이었지만 진심이었다. 그래서 더 미안하다. 이랬다 하네요. 전 평소 사람 사귀면서 핸드폰 같은 거 안 보는 타입이라서 그런지 더 그랬나 싶었고 냉전 상태였으니 안 걸릴 줄 알았나 봅니다. 시댁에서도 저희 집에 전화 걸어서 애가 힘들어서 그랬다. 조금만 생각해달라. 장가는 보내야지. 이러는 거에 모아둔 돈은 있으시고요. 바람까지 폈는데 제 돈 주고 바람핀 사람이랑 결혼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랬습니다. 아직 쓰면서도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심적으로 정리되려면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냉면만 보면 죄 없는 냉면인데 기분부터 나빠집니다. 그래도 저 구해준 후배랑 후배 친구 둘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하고 객관적인 조언을 얻고 싶어서 여기에 씁니다. 엄마 말을 들으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속 좁고 쪼잔한 인간이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읽어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좀 부탁드려요. 실제 내용은 얼마 안 되니 꼭 읽어주세요. 저는 남매 중 누나이고 동생과는 1살 차이입니다. 둘 다 성인이에요. 우선 제 동생은 시키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집안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켜도 대답만 하고 안 할 때가 더 많고요. 청소, 빨래 널기 이런 거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가 먹은 밥상 치우기, 물 따를 때 주위에 흘린 것 닦기, 샤워 후 샤워타올 제대로 걸어놓기 이런 간단한 것조차 안 합니다. 아무리 화내고 잔소리 해도 알겠어 대답만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밥상 차리기 당연히 안 하죠.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밥 말만 하고 방에 처박혀 있다가 밥상 다 차려지면 나와서 먹고 쏙 들어가 버립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아픈 상태예요. 최근에는 조금 나아지셨지만 얼마 전까지는 오래 못 서 있고 오래 걷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다니셨는데 동생은 엄마가 올 때까지 자기 혼자 밥을 차려 먹지 않아요. 아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말만 하고 군것질을 하거나 굶거나 그래요. 그러다가 엄마가 병원 갔다 돌아오면 바로 엄마 나 배고파서 미치는 줄 알았어 이럽니다. 그럼 엄마는 몇 시간씩 걸려서 병원 갔다 오자마자 바로 동생 밥을 차려줍니다. 저한테는 밥 안 먹었어? 동생 밥 좀 차려주고 같이 좀 먹지 합니다. 동생이 손발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정 배고파서 못 참을 때는 자기 혼자 라면 같은 걸 끓여 먹는데 먹고 나서 치우지도 않고 들어갑니다. 식탁에는 라면 국물, 김치 국물 다 튀어 있고 싱크대에는 라면 끓인 냄비, 그릇, 수저가 다 널브러져 있고 엄마 올 때까지 치우지도 않아요. 처음엔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말만 하고 제가 다 치웠어요. 그냥 냅두면 나중에 엄마가 치울 게 뻔하니까요. 근데 몇 번 반복되다 보니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가 안 치워도 누군가는 치우니까 그냥 안 치우고 냅둔다는 게.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동생을 불러서 시켰어요. 엄마 오기 전에 빨리 설거지 하라고요. 그랬더니 이따가 할게. 나 지금 뭐 하는 게 있어서 잠만. 이러면서 컴퓨터 앞에서 꿈쩍도 안 합니다. 끝까지 닥달하면서 불러내면 온갖 짜증을 다 내면서 나옵니다. 이따가 한다고 했잖아. 나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다고.
자기가 먹은 거 치우라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이에요. 그렇게 억지로 설거지를 시켜도 싱크대 주변에 물 다 튀어 있고 바닥도 물범벅이고 설거지 하랬더니 진짜 설거지만 하고 식탁은 건들지도 않아서 여전히 지저분하고 결국 제가 마무리를 해야 해요. 뭐 하나를 시켜도 항상 불만이 먼저 따라옵니다. 가족들이 생활 패턴이 달라서 저녁 말고는 거의 각자 먹어요. 엄마 아빠가 밥 드신 후 힘들어서 설거지를 안 하고 냅두면 보통은 제가 합니다. 동생 시키면 궁시렁거릴 거 아니까 그냥 제가 할 때가 많아요. 어쩌다 한번 오늘은 너가 설거지해 라고 하면 바로 짜증부터 튀어나와요. 아,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뭐야, 난 밥도 안 먹었는데 왜 내가 해? 이 말부터 나옵니다. 물론 저도 밥 안 먹었어요. 저 말이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누구는 본인이 먹을 밥상만 차리나요? 누구는 제 옷만 있어서 빨래 넣나요? 엄마만 사는 집이라 엄마가 청소기 돌리나요? 다 같이 사는 집에서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건데 동생은 자기가 한 게 아니면 손대려고 하지도 않아요. 난 오늘 배가 안 고파서 밥 안 먹을 거니 밥상 차리는 거 안 돕겠다. 난 오늘 밥을 안 먹었으니 설거지 안 하겠다. 난 오늘 거실에 나오지도 않았으니 청소 안 하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저는 제가 안 먹을 거라도 밥 푸고 반찬 넣고 수저 넣고 하는데 동생 논리대로라면 제가 등신인가요?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제가 반찬 만들거나 요리하면 옆에서 재료 정리라도 아니 하다못해 식탁 닦고 수저 놓는 거라도 거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 방에서 꼼짝도 안 해요. 가끔 나오긴 하는데 나와서 쓱 보고 누나, 뭐 만들어? 대박. 다 되면 나도 불러줘. 이러고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놓고 정말 완성되면 나와서 먹고 방에 쏙 들어가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준비하고 치우는 거 제가 다 하고 말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다 되면 자기 방으로 갖다 달라고 말하고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열받더라고요. 내가 식모도 아니고 이런 얘기 엄마한테 해봤자 무슨 식모냐고 동생인데 좀 챙겨주고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라는 말밖에 못 들어요. 제일 서러운 건 엄마의 태도입니다. 동생이 혼자 밥 먹은 것들을 그대로 놓고 들어가길래 제가 불러서 치우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불러내면 엄마는 동생이 불쌍하다는 듯이 그 표정과 말투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암튼 허허 웃으면서 땡땡이는 누나 말에 꼼짝을 못하네. 땡땡이는 누나가 제일 무섭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솔직히 이런 말들로 비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는데 뭐라 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될까봐 그냥 못 들은 척 넘겼어요. 저한테는 반찬 좀 꺼내라. 수저 좀 놔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음식 좀 봐라. 마늘 좀 까라. 이런 걸 아주 당연하게 시키는데 동생한테는 안 시켜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동생 불러서 시키려고 하면 됐다고 그냥 엄마가 하겠다고 그래요. 왜 안 시키냐고 그러면 동생은 잘 못하니까 그렇대요. 저도 처음부터 칼질 잘한 거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설거지 깔끔하게 했던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거고요. 저는 중고등학생 때부터 동생은 아직 어리잖아 라는 말 들으면서 했던 일인데 동생은 20살이 넘은 지금까지도 못한다는 건 어려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봐서 못하는 거 아닌가요? 고작 1살 차이잖아요. 솔직히 이거 쓴 거 보면 엄마가 그거 좀 시킨 게 그렇게 억울했어? 앞으로는 안 시킬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전 이 말이 더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시킨 게 억울한 게 아닌데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엄마는 저를 이해 못하네요. 저는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으면서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저만 집안일을 하는 게 억울한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예 아닌 건 아닌데 왜 나만 시켜? 쟤도 시켜. 이런 단순한 마음은 아니에요. 동생이 자기 할 일조차 안 하는 것. 근데 자기가 안 하면 엄마가 할 거 알고 버티는 것. 그리고 엄마가 아픈 몸으로 일하는 걸 보는 게 불편해서 결국 제가 할 걸 아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게으름 부리는 게 괘씸한 거예요. 집안일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는 듯 당연하게 행동하는 게 너무 괘씸해요. 엄마 아픈 거 뻔히 알면서 맨날 밥 달라고 타령하고 매일같이 고기 구워달라고 쪼르고 식탁에 앉아서도 엄마 나 밥 더 줘, 엄마 나 김치 좀, 이것 좀 저것 좀 하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어요. 자기 바로 뒤에 밥솥과 냉장고가 있는데도 앉아서 엄마한테 다 시키는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일로 동생이랑 많이 싸웠는데 알겠어 이제 진짜 잘할게 라는 말만 하고 며칠 못 가 또 반복이에요. 이런 상황이 정말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주로 엄마 없을 때 싸운 적이 많은데 엄마 있을 때도 싸운 적이 있거든요. 자꾸 엄마한테 고기 구워달라 그러고 밥 차려달라고 그러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방에서 끌고 와서 화내면서 뭐라 하면 엄마가 저보고 동생을 너무 쥐잡듯이 잡는데요.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아서 웃으며 가르치고 달래도 보고 울면서 타일러도 보고 별짓 다 하다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화내는 건데 아빠한테 저는 동생을 너무 쥐잡듯이 잡는데요. 정말 서럽네요. 한 번은 제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왜 엄마는 동생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다 엄마가 하냐고 누구는 할 일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고 터진 적이 있어요. 쟤는 결국 내가 할 거 아니까 안 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 시간에만 나와서 먹고 쏙 들어가 버리는 거 너무 꼴보기 싫다고 작은 거 하나만 시켜도 짜증부터 내고 지 먹은 거 치우라고 부르는 건데 인상 팍 쓰고 짜증내는 것도 듣기 싫고 얘 불러내려고 방에 가면서도 오늘은 또 어떤 표정으로 뭐라고 짜증낼지 눈치 보게 되는 것도 싫다고 말을 했어요. 나도 솔직히 하기 싫을 때 많지만 엄마 아프니까 엄마가 하는 건 더 싫어서 내가 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동생이 한 거 꼭 동생한테 치우라고 시키지 말고 그냥 네가 치우면 좀 어떠냐네요. 엄마가 아파서 도와주는 거면 그냥 그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동생이 하고 말고가 너랑 무슨 상관이냐네요. 그럴 거면 안 도와줘도 된대요. 오늘도 가족끼리 피자를 먹었는데 역시나 동생이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불러서 뭐 하는 거야? 같이 치우고 들어가야지 했더니 컵만 싱크대에 갖다 놓고 다시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건 맨날 나만 치우지 했더니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그런 말을 하냐고 합니다. 내가 치우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동생이 자기 먹을 것만 먹고 얌체같이 들어가 버리는 게 싫다고 말했는데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다 먹고 그냥 들어가는 동생보다 동생한테 왜 안 치우냐고 말하는 제가 더 이상하대요. 됐다고 엄마가 치울 테니 그냥 들어가래요. 그제서야 동생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빨리 먹어서 가만히 앉아있기 심심하니 방에 들어간 거라고. 가족들 다 먹으면 나와서 치웠을 거래요. 전혀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빨리 먹든 늦게 먹든 혼자 먹든 다 같이 먹든 동생이 먼저 스스로 나서서 뒷정리한 일은 여태껏 없었어요. 저도 처음엔 다 제가 했어요. 동생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하고 그냥 제가 다 했어요. 근데 그럴수록 동생 행동이 점점 더 뻔뻔해지니까 그게 보기 싫었던 거고요. 자기는 집안일 할 이유가 없다는 듯이 구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더 불러내고 시키고 했던 겁니다.
정말 참다가 못 참겠어서 터진 건데 엄마는 저보고 속이 좁대요. 그동안 쌓아뒀다가 폭발한 거라는 생각은 안 드냐니까 안 든대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엄마는 저를 이해 못 하겠대요. 누나면 좀 마음을 넓게 쓰래요. 한 살이라도 누나는 누나니까 마음 넓게 동생 좀 포용하래요. 저한테 이것저것 시키는 건 당연한데 동생한테는 그런 거 안 시키고요. 제가 동생한테 시키려고 하면 됐다고 그냥 엄마가 하겠대요. 이 글이랑 댓글들 엄마 아빠한테 보여줄 건데요.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쓴 거 보면 분명 또 속 좁다고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마음에 담아뒀냐고. 그렇게 싫었으면 앞으로 너한텐 아무것도 안 시키겠다고 그럴 것 같아요. 좀 아까도 그런 말 들었고요. 하루 이틀 이런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일해왔던 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 건데 그런 제 속마음은 하나도 이해 못하고 넌 속이 좁다. 누나니까 마음을 넓게 써라. 너의 그런 생각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들만 하니까 속이 너무 답답해요. 한바탕 울면서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담아뒀던 말 쏟아내고 방에 들어왔는데 옆에서 달래는 아빠한테 쟤는 옛날부터 저랬어 라고 말하는 엄마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리네요. 엄마가 생각하는 저란 애는 별것도 아닌 일을 하면서 생색내고 힘든 티 내며 동생 부려먹으려고 하는 속 좁은 딸인 것 같아요. 그냥 엄마가 말하는 것들 들어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게 아니라 됐다, 앞으로 너한테 안 시킬게, 됐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전 이런 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절대 차별한 적이 없대요. 여기는 저처럼 자식의 입장인 분들도 계실 거고 부모의 입장인 분들도 계실 테니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제 주변엔 이런 식의 차별받는 사람이 없어서 털어놓을 곳도 없었는데 여기에 글이라도 쓰고 나니 조금이나마 후련하네요.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댓글 보다가 제 동생이랑 엄마 같은 사람이 많아서 정말 놀랐네요. 그중 진짜 제 동생이랑 똑같은 말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동생도 설거지나 청소 같은 거 시키면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나는 나중에 이런 거 안 하고 가정부 쓸 거야. 이래요. 자기는 집안일이 너무너무 싫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정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시킬 거냐고. 넌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휴가 갈 때도 가정부 데려가고 놀러 갈 때도 가정부 데려가고 평생 가정부 옆에 끼고 살 거냐고 했더니 그럴 거래요. 쌀 씻으라고 한 번 시키면 쌀은 어디 있는지, 얼마나 씻는지, 어떻게 씻는지까지 시킬 때마다 물어봐요. 세탁기 돌리는 방법도 몰라요. 음식 만들 때 옆에 놓고 감자 가져와라, 양파 가져와라 이런 간단한 거 시키려 해도 감자 어딨어? 양파 어딨어? 마늘이 어딨어? 여기 서랍 속 진짜 없어. 와서 봐봐. 이러고 제가 가서 찾아내면 아 여기 있었네. 왜 내가 볼 땐 없었지? 진짜 속 터지고 열불이 나요. 그리고 댓글 중에 엄마가 응급실에 있어서 병원 와도 매점 가서 지 먹을 메뉴 고르고 있을 놈이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이거 보고 진짜 웃었네요.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수술하고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가족들이 다 같이 갔는데 병문안 왔던 사람들이 두고 간 음식 보면서 엄마 호식했네 이러더라고요. 기가 차대요. 엄마 병원 갔다 오자마자 밥 타령할 때 제가 야, 엄마 아픈데 네가 해. 이러면 오히려 엄마가 감싸줘요. 괜찮다고 엄마가 한다고. 그럼 제가 뭐라 해요. 엄마가 괜찮다는데 할 말 없죠. 그래놓고 음식하다가 다리 아파서 주저앉고 그런 모습 보면 또 신경 쓰이고 솔직히 짜증나요. 항상 동생 다음에 엄마, 그 다음에 나 이런 식으로 일이 넘겨지는 것 같아요. 제가 불만을 표시하면 동생한테 다시 넘기는 게 아니라 됐어, 엄마가 할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불만이 많아? 하고 맙니다. 동생한테 도로 넘기는 일은 없어요. 동생 잡아와서 억지로 시키면 저만 독한 년이 됩니다.
엄마, 이런 식으로 하면 제 결혼 못한다. 라고 저도 몇 번 말했었어요. 엄마 반응이 결혼하면 지가 알아서 잘 살겠지.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남자들도 다 요리 잘하고 집안일 같이 해. 왜 엄마는 나한테만 그래? 라고 하면 엄마는 그럼 너는 시집 가서 남편이랑 같이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잖아.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왔으니 같이 살 거면 네가 맞춰야지 라고 해요. 글 보여줘도 소용없을 거란 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은 어떤지 보여주기라도 하려고요. 그래도 변하는 게 없으면 그냥 제가 포기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엄마들이 나중에 딸한테 더 의지한다더라 이 말도 지나가는 말로 몇 번 해봤는데요.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 마라 하시더라고요. 댓글 보면서 공감도 많이 되고 울컥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 또 길어졌네요. 본문도 너무 길어서 안 읽고 나가는 분들 많으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끝까지 읽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